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4년밖에 안 되는데 실현성이 없는 계획이에요. 미국이 예전과 같이 우리에게 시혜를 베푼다 정신 좀 차려야겠죠. 중동의 경제적 중요성을 100번, 1000번, 10,000번 전략적 요청지로서 중동의 영향은 우리의 중동 시장 붐은 현대 산업의 검은 피라고 할 수 있는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가 풍부한 곳이잖아요. 2023년 오페크 영감을 기준으로 본다면 석유가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의 55.5%, 그리고 가스가 40%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간다고 해서 친환경 연료로 간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가 석유와 가스를 쓰지 않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적어도 60%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의 경제적 중요성을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중동 국가들이 왜 네온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 사업을 하는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간다고 하니까 천연 자원 외에 특별하게 다른 사업으로 국부를 창출하지는 못했어요. 산유국으로서 석유와 가스를 팔아서 100이라는 수입을 얻고 있는데 탄소 중립하면서 전기 쓰고 수소 쓴다. 우리가 팔 수 있는 양이 60밖에 안 된다 그러면 40% 정도의 적자가 생기잖아요.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2015년 이후부터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말이 산업 다각화입니다. 석유, 가스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처럼 여러 가지 산업을 일으켜서 운영되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 이러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것은 한국, 중국, 일본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입하는 중동 석유의 거의 70%가 이쪽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스웨즈 운하가 중요한 것은 홍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항로고 또 유럽에서 중동으로 내려오는 항로이기도 합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은 자원 통로에 아주 중요한 곳이고 스웨즈 운하는 여기에서 물류가 통과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으면 희망봉을 돌아서 무려 2주나 더 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죠. 자원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해상 무역의 통로인 이러한 통로들을 중동에 있기 때문에 중동은 말 그대로 중간 지역에 있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서양으로 가는 중간 지역, 그리고 서양에서 보기에는 아시아로 가는 중간 지역.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동의 영향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자 휴전이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이미 끝났고요. 3월 1일로 끝났는데 42일간 그러니까 인질을 교환을 하고 2단계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있는데 완전히 철군을 하는 거고요. 3단계는요.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3단계인데 지금 1단계는 끝났고 2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1단계를 더 연장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무슨 소리냐, 1단계 끝났으니까 2단계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왜 이스라엘은 1단계를 더 연장하고 싶어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1단계가 끝난 다음에 적어도 하마스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게 이스라엘의 입장인데 하마스는 여전히 건재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처지에서는 하마스가 건재하는 상황에서 2단계로 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자 지역에서 하마스가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건데 우리는 그건 볼 수는 없다. 원래는 1단계 휴전 기간 동안에 부호 물품이 이 가자 지역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식량도 있고 약품도 있고 연료도 있는데 이걸 완전히 일주일째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의 보내는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마스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마스는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월요일에 다시 이스라엘 쪽에서도 카이로로 협상단을 보냈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 아랍 국가들이 이 하마스를 어떻게 주저앉혀 주느냐에 따라서 이단가는 지름길이 될 거고요. 아랍 국가들도 사실 하마스가 다시 권력을 잡고 가자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어떤 아랍 국가도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에 공감대는 있다고 보는데 이스라엘은 좀 더 그거를 극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열음이 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하마스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무력 충돌이 난다면은 그건 일방적인 이스라엘이 공격이 되겠죠. 이게 서로가 주고받는 공격이 되기는 어렵고요. 미국도 그러한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다만 미국은 하마스에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인질 다 풀어라.
인질을 다 풀지 않으면 일종의 뭐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휴전 협정이 다시 재개되고 있으니까 좀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잘 보여주는데요. 미국은 테러 분자들과는 일체 협상이 없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인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그걸 깨고 미국 인질이 있기 때문에 테러 분자지만 하마스와 대화를 나선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중동 정책 또는 뭐 세계 분쟁 지역에 대한 정책의 두 가지가 확실한 게 있는데요. 하던 전쟁 멈추고 새로운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목표이고 하고, 그리고 돈 많이 드는 전쟁 오래 하지 않는 게 미국의 목표거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마스에게 강력하게 지금 인질을 다 풀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 인질 중에 미국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 그러니까 이중 국적이죠. 이스라엘 시민이면서 미국 시민, 그걸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미국의 노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2단계로 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단계로 가는 거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2단계에서는 완전히 군을 빼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과연 군을 빼고 싶을까? 빼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준비가 아직 안 된 건 아닌가? 빠졌을 때 이 가자 지역을 통치를 하마스가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겁니다. 굉장히 황당한 발표였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래 가자를 중동의 리비에라, 왜냐하면 가자가 지중해 연해에 있기 때문에 잘만 개발하면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을 하는데 사람 있으면 좀 걸리적거리기 힘들지 않냐, 어차피 지금 사람 살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잠깐만 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개발이 할 때마다 들어와서 살게 해줄게. 만약에 이랬다면은 대단히 의미 있는 안이죠. 그런데 우리가 개발을 할 거고 우리 미국이 가질 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당신들 여기서 못 살아, 다 나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미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안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은 트라는 걸 얘기를 해요. 다만 거기서 뭐를 얘기했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나가서 사는 건 아니다, 주민들을 거기에 둔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진심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그걸 던졌을 것이냐, 일종의 화두로 던져서 지지부진한 가자 지역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미끼로 던진 거냐 했었을 때, 아무래도 미끼로 던진 측면이 좀 크지 않나 봐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 가자 지구를 리비에라로 만든다, 10년 걸리고요. 들어가는 돈이 미국 일가에서 제일 먼저 나온 금액이 $1,000억 근데 미국은 한 푼도 안 내겠다는 거거든요.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는요, 아니 내가 돈을 내는데 아랍 주민들이 다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4년밖에 안 되는데 4년 임기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건설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본다면 실현성이 없는 계획이에요. 다만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충격을 주었고 자극제로서는 성공했다. 중동 분쟁의 핵심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문제인데요. 풀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를 두고 싸우는 거거든요. 아랍의 시각에서 보면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은 당연히 아랍 사람들이 국가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곳인데, 20세기 초부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시온주의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의 꿈이 사라진다면 아랍으로서는 아랍 국가를 세우겠다는 거고, 시온주의자들은 그 꿈을 포기할 마음이 없으니까 어렵죠. 가장 현실적인 것은 두 나라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와 시온주의 유대 국가가 병존하는 그러한 형태가 돼야 될 텐데, 국가를 세운다면은 국가는 군대를 갖고 싶어 하겠죠. 그럼 당연히 팔레스타인 국가가 쓰면 팔레스타인도 군대를 갖고 싶어 하는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계속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팔레스타인 국가가 군대를 갖는 거를 허락을 할까요? 그건 당연히 안 할 겁니다. 따라서 양측이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것은 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이론적인 이상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주변 국가들의 합의가 선행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마음을 좀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실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 말조차도 이스라엘에서는 잘 안 먹혀 들어가요. 2024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요. 그전에는 적어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재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제 질서에 너무 큰 변화가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때 더욱 그게 절실히 와닿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전부터 이러한 국제 질서의 변화가 온 건 사실이에요. 미국이 전 세계를 압도하는 그러한 시대는 갔다라는, 냉전에서 미국이 절대적인 승자가 됐고 90년대에서 미국을 범접할 수 없는 초강국으로서 미국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좌지우지하던 그런 시대가 중국의 부상과 함께 설설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게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곳이 중동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미국의 유니폴라 시대가 끝났어요. 중동 국가들이 어느 한 강국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나라와 연결되는 상호 연결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친미 국가도 없고 친중 국가도 없고 친러 국가도 없다 이거예요. 도움이 되는 나라들과 연합해서 같이 가겠다라는, 말 그대로 서로 연결된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안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해줬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있고요.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 그러한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맹관계 유지하면서도 미국이 예전과 같이 우리에게 시혜를 베푼다 이러한 시대는 사라졌으니까 정신을 좀 차려야겠죠. 미국이 움직이는 것은 경제적 이익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란과 사이가 나빴지만 이란과 핵 협상만 문제가 된다면 이란과 굉장히 또 친해질 수 있는 나라가 현재 미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양국이 결국엔 핵 때문에 대화를 할 거라고 보는데, 이 아랍 국가들도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되길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이게 어긋나서 이란이 핵을 갖게 된다든지 아니면 미국을 위조해서 이란을 공격한다든지 그러면 아랍 국가들이 중간에 끼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란에 핵을 두고 이스라엘이 폭격 운운하니까 이란도 즉 아랍 국가에 있는 미국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난다면은 지금 현재 네온 프로젝트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업 다각화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아랍 국가들로서는 치명적이죠.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 없이 협상을 통해서 경제 번영의 시대로 가는 게 아랍 국가들의 중심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분쟁이 없는 지역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할 수 있는 공간이 꽤 있을 겁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페크 플러스로 친한 러시아가 중재를 한다든지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이 최대한 압박 정책으로 이란을 옥죄이고 있거든요. 이라크가 전력이 부족한 거 이런 부분들이 이란의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가스도 이란 쪽에서 가져왔는데 미국이 이란과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이라크에 강력한 압박을 주니까 이라크도 다른 수입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미국은 이렇게 이란을 밀어붙이느냐? 이란이 유일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천연 자원을 팔지 못하게 하면 이란의 경제가 어려울 거고 궁극적으로 이란이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러한 미국의 작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이 외국에 수출하는 석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 2015년 핵 협상을 이끌어냈다라는 자화자찬이 있었거든요. 그와 똑같은 작전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강력한 작전이죠. 그리고 이란 석유가 심지어는 블랙마켓에서도 팔리지 못하도록 미국이 압박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저유가 정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미국이 벌이는 치열한 눈치 작전이라고 그럴까요? 향후 시장은 좀 불안정합니다. 확실한 것은 유가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보편적인 입장입니다. 네.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 이전입니다. 사실 기술을 이전하고 싶은 나라는 없을 거예요. 이제는 중동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돈만 내지 않는다.
즉 돈만 내서 사오지만은 않는다.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겠다. K방산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대단히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을 보면은 기술 이전이 항상 기본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주되 우리는 그럼 주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더 위를 앞서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UAE가 인공위성을 쐈을 때 우리와 협력을 했습니다. 일본하고 안 했다. 왜? 일본은 기술 이전을 안 해주려고 하니까 안 했다. 그런데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주려고 해서 우리가 했다. 그래서 70%의 한국 기술과 30%의 UAE 기술로 인공위성을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더 나은 기술을 위해서 누구랑 협력하느냐? 나사랑 했다 이겁니다. 또 우리가 그 이상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기술을 만들거나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우리의 중동 시장 붐은 한여름밤 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중동 시장 진출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동과 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동과 우리는 상당히 가깝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이 중동 지역을 우리가 멀게 생각하냐면, 일단 우리가 오랫동안 접해보지 않는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에서 우리의 남북 냉전도 치열하게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중동 전략이 변화하는 것은 동아시아 전략과 연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친미 국가로서 미국과 안보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전 세계 전략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중동 전략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한반도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중동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유럽과 한국 사이에 중간에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은 석유와 가스가 충분한 지역이고, 미국이 그 어느 곳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와 중동의 정세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항상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동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